조정 전체가 전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아침, 대부에는 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부, 이 시각에 어인일이오. 전하, 지금 연나라와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날 이른 아침의 짧은 대화가 훗날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아득한 시간 너머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아주 오랜 세월, 고조선을 다스리는 이는 스스로를 왕이 아닌 후라 불렀습니다. 주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받들던 시절의 관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우는 넓은 영토와 안정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동벌판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넓은 땅이 오랜 세월 큰 동요 없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서쪽 국경 너머에는 연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두 나라는 큰 충돌 없이 국경을 마주해왔습니다. 상인들이 오가고 때로는 사신이 예를 갖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와 소식들이 두 나라 사이의 무난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우 곁에는 오래도록 그를 보좌해온 신하 대부 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인물로 조정 안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우는 크고 작은 일마다 예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는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왕궁의 아침 회의는 대체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곡식 사정과 국경의 소식이 주된 화제였고 큰 다툼거리는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온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전 안에는 그저 익숙한 나날의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사이 연나라의 국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둘 병합하며 중원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우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대등하게 여겨온 이웃이 어느새 훌쩍 커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중원의 여러 나라들은 저마다 후 또는 공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는 오직 주나라 천자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 오랜 관례가 이 무렵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를 통해 조금씩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연나라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나라가 곧 스스로 왕을 칭할 것이라 하오. 사신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소식에 조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대부예는 그 소식을 듣고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중원의 정세를 눈여겨봐온 터라 이 소식이 지니는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조선우 역시 그 소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나을 것 없는 저들이 감히 왕을 칭한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대부예는 조심스레 그런 조선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은 채 그저 조선우의 낯빛만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문은 사실이 되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연나라의 여광이 마침내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궁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 신하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곧바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들이 왕을 칭하는데 우리만 여전히 후로 남는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저들 아래 선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대등하게 여겨온 두 나라 사이에서 칭호 하나가 만들어내는 위계의 차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우의 표정에도 점점 결연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팔걸이를 가만히 움켜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우는 그날 이후 며칠을 홀로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칭해야 하는가?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부 예는 그런 조선우의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섣불리 말을 얹기보다는 조선우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주려는 듯했습니다. 결국 조선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또한 이제부터 왕이라 칭할 것이다. 조정 안에서는 환호에 가까운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후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 안의 공기부터가 사뭇 달라진 듯했습니다. 칭왕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뜨거워졌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먼저 연나라를 쳐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넘보기 전에 말입니다. 주전파 신하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연나라가 왕을 칭했다는 것은 곧 저들이 세력을 더 넓히려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전의를 다지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 예는 그런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대부께서는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그에게 물었지만 예는 그저 옅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섣불리 반대의 뜻을 밝혔다가는 이 뜨거운 분위기에 홀로 맞서야 할 처지였습니다. 조선우는 결국 병력을 점검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국경 지대의 병사들을 헤아리고 무기고를 점검하는 일이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궁 안팎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대장간마다 밤낮 없이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수들은 저마다 공을 세울 기회라 여기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 한가운데서 대부 예의 마음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들떠있는 그 얼굴들 사이에서 그의 표정만이 유독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부 예는 홀로 지도를 펼쳐놓고 국경의 지형과 병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연나라는 최근 여러 나라를 병합하며 병력과 물자를 크게 불려온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지금 당장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승산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병력의 수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무기와 물자까지 하나하나 견주어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조선우에게 전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이미 조정 전체가 개전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홀로 등불 아래 앉아 지도 위의 국경선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 사이 국경 지대에서는 병사들의 훈련이 한층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병기를 벼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초입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한 소문이 조심스레 오갔습니다. 조선우는 며칠 뒤 최종 결정을 내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개전을 확정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조정 안에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 예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그는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예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훗날 나라가 크게 다치는 것을 지켜만 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조선우를 직접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는 이른 아침 다른 신하들이 모이기 전에 홀로 조선우를 찾았습니다. 조선우는 뜻밖의 이른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다른 신하들의 발걸음도 뜸한 시각이었습니다. 대부, 이 시각에 어인 일이오. 그날 오후로 예정된 회의를 앞두고 왕궁 안은 전에 없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와 조선우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우는 얘의 진지한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고쳐 앉았습니다. 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지금 연나라와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조선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무언가를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얘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연나라의 병력 규모, 최근 병합한 나라들로부터 얻은 물자, 그리고 조선의 국경 방비 상황까지. 지금 이대로 맞선다면 설령 이긴다 해도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우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온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조정의 열기에 휩쓸려 정작 냉정한 셈은 미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이대로 물러선다면 저들에게 얕보이지 않겠소. 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서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전하께서는 왕을 칭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위상은 충분히 세워졌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얘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병력을 국경에 굳건히 배치하고 만약을 대비해 방비를 다지되 먼저 창을 들지는 마십시오. 저들도 아직은 여러 나라와의 전쟁으로 지쳐 있어 선뜻 이 땅까지 밀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선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왕궁뜰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까지 조선우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얘는 그 곁에서 묵묵히 답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은 채 그저 조선우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그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조정의 예상과 달리 조선우는 개전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전파 신하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의를 다지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갑자기 뜻을 바꾸셨습니까? 조선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을 칭함으로써 연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굳이 무리한 싸움으로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는 대신 국경 방비를 더욱 굳건히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회의장 안의 열기도 그 한마디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여전히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조선우의 결정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왕궁 안의 뜨겁던 열기는 그렇게 서서히 가라앉아갔습니다. 그 대신 국경의 방비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병사들의 훈련도 무기의 정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빛에도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 없이도 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대부예는 그날의 선택을 두고 특별히 나서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여느 때처럼 나라시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우는 그 조용한 간언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예의 자리를 눈여겨보는 조선우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왕을 칭하는 일을 힘의 과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칭왕은 무리한 전쟁 없이도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낸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앞세우기보다 냉정하게 셈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눈앞의 자존심보다 나라의 앞날을 먼저 헤아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조선과 연나라 사이에는 큰 충돌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국경의 병사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지만 그 이상의 창칼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우는 가끔 그날의 선택을 떠올리며 대부 예의 얼굴을 새삼 그려보곤 했습니다. 국경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이른 아침의 대화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옛 왕궁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대부 예의 이름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옛 기록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